자, 중간에 약간 화면이 멈췄는데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클램핑 여긴 에서 클려면 에서 배치 방법을 이렇게 도형을 회전 이동해서 자, 이쪽이 클램핑이 되게끔 회전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주메뉴 이동에 로테이터 회전 이동, 그 다음에 대상은 윈도우로 전체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 자, 그리고 나서 회전 이동될 중심점은 원점 기준으로 해서 회전 이동되면 되고요. 작업 방법의 이동으로 해서요. 회전 각도는 여기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OK를 해서 이렇게 다시 배치를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놔두고 드릴 가공하면요, 바이스에서 닿는 면적이 넓어서 클램핑력이, 자, 힘이 작용이 크게, 자, 이렇게 바이스에서 물리게 되면 안정적으로 얘를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 면적이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클램핑력이 크게 발성이 됩니다. 작용이 돼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큰일 났네. 자, 그러면 다시 레벨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0번 선택을 하고 작업하면 표시 조건의 사용 레벨만 OK.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을 해서 복사해서 어디로 붙여넣기 할 거냐면요, 레벨 관리자에 보면, 자, 배치는 탑, 버텀, 사이드 이렇게 해서 원래 외형선 내에 있는 도형을 이동을 해서 배치 작업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 원점 위치까지 배치를 끝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탁 작업을 한 다음에 상단 못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도형을 도형 58개를 여기서 탑 챔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도형을 카피 복사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게요. 복사. 자, 그러면 레벨 이동에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주메뉴 화면에서 레벨 변경, 그리고 작업 방법의 복사. 그래서 저장될 위치는 위치 선택에서 51번 상단 못따기 작업하기 위해서 OK. 그 다음에 OK를 한 다음에 윈도우로 해서 여기 있는 도형 전체 다 포함이 되게끔 선택을 하고 완료를 하면 돼요. 자, 레벨 관리자 들어가 볼게요. 도형 그대로 카피 됐는 거 숫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60번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작업하면 표시 조건의 사용 레벨만, 그리고 60번에 있는 도형도 저면도 도형도 해서 바탕에서 C0.3 레벨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OK. 자, 그러면 주메뉴 화면의 레벨 변경에 작업 방법의 복사, 그 다음에 저장될 위치 61번, 그리고 OK를 하고 OK 한 다음에 그래서 복사할 도형 윈도우로 전체 다 포함이 되게끔 선택을 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관리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도형도 그대로 카피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치 작업, 분류 작업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50번 상단 가공부터 먼저 진행을 할까요? 잠시만요. 가공 순서는 자, 요게 다 가공하고 클램핑 문제 없고 상단 가공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얘 작업을 다 끝내놓고 뒤집어 놓고 요거 가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 가공을 할 때, 자, 외곽 가공할 때, 외곽 한 바퀴 돌릴 때, 그때 가공 깊이는 22 중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mm를 빼면 15mm 작업을 하고, 마침 얘가 3CT다 보니까 바이선 물리면 좀 여유가 있습니다. 8mm니까 5mm 정도 물려도 큰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러면 먼저 잠시 요것만 자, 물림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모델 높이가 지금 현재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22mm예요. 그리고 소재는 3CT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2 페이스 커터로 위에 1mm 날릴게요. 자, 여기가 Z1 그 다음에 여기가 Z0 그 다음에 여기 위치가 Z-22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3이면 여기서 남아있는 양은 여기에서 소재가 3CT죠. 22의 위쪽에 1mm 여기 1mm 그러면 23이면 여기가 아래쪽이 여유가 7mm 아이고 이게 7mm입니다. 그러면 7mm면 물림을 5mm만 해도 그래서 바이스 물림을 5mm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이스 물림 해서 바이스 물림 여기 5mm 물려줘도 그래도 여기는 엔드밀이 외곽 돌 때 충돌 방지되는 여유가 2mm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0.5 엔드밀이 0.5 내려와도 그러면 1.5 여유는 있어서 바이스하고 엔드밀하고 충돌은 발생되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벨에 50번 OK를 하고 자, 먼저 재료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추 메뉴
가공 경로의 재료 설정. XY 크기는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또는 대각 모서리를 이용해서 노란색 사각형 가장자리 대각 코너점 선택하면 X가 85가 되고 Y는 70. Z축은 30을 주고요. 상단에 1mm 페이스 커터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를 위쪽으로 1mm 올리겠습니다. 이동. 자, 그리고 재료 화면 표시와 화면 표시 자동 배열 체크를 하고 OK.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정면 보기 하면 자, 노란색, 빨간색 또는 2.3선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재료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단 1mm 올라온 거 확인하고요. 다시 그래픽 뷰 평면. 작업 평면도 평면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혹시 얘가 그래서 그래픽 뷰 평면이 바꿨는데 얘가 자동으로 안 따라왔다 하면 여기서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지정해 줘야 되고요. 만약을 위해서 혹시 안 따라오는 경우가 환경 설정에서 그래서 작업 그래픽 뷰 변환할 때 작업 평면도 변환되게끔 돼 있는데 그게 해제돼 있으면 이게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맞춰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가공을 해서 페이스 커터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엔드밀러 외곽을 쭉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치육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조각이 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 조각 나 있는 도형은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 자, 주메뉴 수정에 조인 연결. 그 다음에 마우스로 조각 라인 도형을 클릭해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다시 선택해서 옆에 거랑 이어주고요. 요건 연결이 안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돼 있는 것만 연결이 가능해요. 수직 요거랑 그 밑에 거 연결하고요. 다시 클릭해서 연결하고요. 다시 연결된 도형이랑 바로 옆에 거랑 연결하고 계속 이렇게 갑니다. 아래쪽도 동일한 방향으로 그래서 외곽을 한 바퀴 쭉 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외곽을 쭉 연결해 줬고 자, 그러면 이제 가공에 들어가 볼게요. 자, 주메뉴 가공 경로에 제일 첫 번째 페이스 커터로 공작물 표면 가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바깥에 있는 노란색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완료. 그래서 공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 그래서 플레인 커터. 자, 직경은 80파이로 할게요. 외측은 80보다 같거나 크면 되고 90. 그 다음에 OK를 할게요. 현장에 있는 페이스 커터 기준으로 해서 50, 80, 100, 120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제 도형이 보면 여기가 해서 70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공하려면 80 이상짜리를 선택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절삭 조건 임의대로 줄게요. 회전수는 2000에 이송은 그래서 800, Z축 이송은 600. 복귀 속도는 안 줘도 됩니다. 참고로 만약을 위해서 600을 줄게요.
자, 두 번째 표면 가공 조건 설정에서 그래서 복귀 속도를 안 준다, 수정을 안 하겠다면 지공공으로 빠지게끔 급속 복귀 체크하시면 되고요. 안전 높이는 이속 높이를 사용을 안 할게요. 한 번에 작업하고 점프는 없이 안전 높이는 해서 편의상 50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 체크하고, 점프가 없어서 요거는 체크하든 또는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진입 높이는 공작물 근처까지 내려갈 겁니다. 재료 상단이 절대값 1이니까 재료 상단에서부터 2mm 높은데 절대값 3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절대값 제로, 그래서 상단 1에서부터 제로까지 한 번에 가공을 할 겁니다. 이 1mm를 나눠서 가공을 하겠다 할 때는 깊이 가공을 사용하려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한 번에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절삭 방법에 1회 절삭 1회 가공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가공 각도는 180도로, 가로방향 확장 길이는 110%, 시작 위치 경로 확장과 종료 위치 경로 확장은 제로, 퍼센트를 또는 길이 값을 0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이걸 또는 이쪽을.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가공관리자에서 경로 확인, 스텝에 S, 그 다음 S 한 번에 치고 빠져나갑니다.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 그래픽 뷰 입체 등각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엔드밀로 외곽 가공을 할게요. 자, 엔드밀 가공을 하기 전에 해서 공구 몇 파일을 선택을 할 건지 공구 선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소재 사이즈는 80에 60이니까 여기서 좀 작은 편에 해서 소재는 좀 작은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드밀 가지고 여기 안쪽을 파야 되고요. 형상을 보면 자, 이쪽에 지나가면서 여기도 파야 되고 이쪽도 파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파야 되고 여기도 단져 있습니다. 여기도 파내고. 자, 그러면 공구는 코너 R 값이 5R입니다. 자, 얘가 5R이다 보니까 직경으로 하면 10. 자, 10입니다. 그러면 정삭 작업을 할 때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8파이를 선택해서 가공을 하면 되겠네요. 8파이 엔드밀러. 근데 8파이 엔드밀로 가공을 하면 참고로 이제 여기는 여기 코너가 3R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 날려줄 때 8파이는 4R이죠. 그러면 여기는 3R이면 얘는 이렇게 돌면서 지나갈 때 얘가 6파이예요. 5파이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공구가 5파이로 여기 전체를 다 가공한다면 가공 면적이 넓어서 사이클 타임이 툴패스가 길어져서 사이클 타임이 길어집니다. 5파이랑 8파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략 그래픽 뷰 평면으로 놔두고 대략 비교를 할게요. 자, 주메뉴 그리기 원호의 중심 플러스 직경은 8파이로 항상 작업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나갈 때 포켓으로 팔 때 한 번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 외곽 돌을 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돌면 요게 얼추 다 가공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구로 작은 공구 6파일을 쓴다. 6으로 쓸 때는 공구가 작아서 가공 간격이 1번, 2번, 3번 가지고는 안 되고 4번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로가 길어져요. 자, 그러면 8파일로 작업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3알이다 보니까 미절삭이 남아요. 그래서 잔삭 제거. 그래서 재가공이라는 옵션도 저번에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재가공을 이용해서 잔삭 제거해서 잔삭 가공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황삭과 정삭은 8파이 엔드밀을 쓸 거예요. 주메뉴. 자, 그러면 이제 공구 선정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여기 3알이니까 88로 작업할 건 미세하게 남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재가공을 이용한 잔삭 처리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메뉴 외곽부터 돌릴게요.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을 하는데 출발점 자, 여기로 잡게 되면 못따기가 있어서 진입 복귀 할 때 진입 경로가 길어져요. 그래서 출발점은 일단 여기로 갈게요. 자, 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는 C5가 되고요. 왼쪽은 C10이에요. 못따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하고요. 공구 선정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해서 병엔드밀 지름 8 축지름도 8 오볼은 한 35 정도 해놓을게요. 소재보다 더 높게. 자, 그 다음에 OK. 자, 절삭 조건은 추천은 이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재질별로 돼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20 계열입니다. 그래서 5,000에 2,000 정도 나왔는데요. 이걸 사용을 해도 되고요. 자, 저는 조금 줄일게요. 그래서 4,000에 1,500으로 Z축은 600에 600 절삭력 체크를 하겠습니다. 윤곽 가공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절대값 50 그래서 이속 높이는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절대값 10으로 해 놓을게요. 진입 높이는 절대값 2mm. 재료 상단은 앞에 페이스 커터로 날려서 제로가 되고요. 자, 가공 깊이는 외곽 돌 때 소재티가 2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2.5까지. 그래도 1.5 엔드밀리 바이스 윗면이랑 그래서 충돌 방지되는 여유가 1.5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정 형태는 공구 경보정 형태는 컴퓨터로, 그 다음에 코너 동작은 안암으로 해서 자, 척벽의 여유 0.2. 자, 진입 복귀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직선만 사용할 거고요. 원호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원호 회전 반경이나 그 다음에 원호 반경값에다가 0을 % 조정하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직선의 길이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앞에 못따기가 있어요. 이게 진입하는데 여기 못따기가 있는데 못따기만큼 조금 더 길게 줄게요. 그래서 8 플러스 5 해서 13 되게끔,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 눌러주고요. 그래서 앞에 진입, 복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요. 닫힌 요소 처음 위치, 중간 진입, 복귀는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K. 깊이 가공은 이따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가공관리자 2번 공정에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텝의 S. 여기서 못따기만큼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좀 바깥으로 더 빠져나갔습니다. 스텝. 여기가 진입 길이가 13mm가 되죠. 그 다음에 외곽 돌고요. 진출하는데 8파의 엔드밀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절삭이 생겼어요. 이렇게 미절삭이 있습니다. 미절삭. 남겨놓을 건지 처리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뒤집어서 가공할 때, 클래핑 할 때 여기에서 간섭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걸 좀 도피해서 이만큼 물리겠다, 그래도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요거는 아예 날려줄 거예요. 남아있는 구간, 요거 처리하는 방법도 그래서 적용을 해봐야 돼서 지금 여기 남게 돼 있는 구간을 없애주는 방법을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거리는 얼마인지 볼게요. 공구 사용하는 공구 선정 88보다 크니까 여기 미절삭이 생겨요. 자, 측정의 주메뉴, 측정의 거리, 두 점 간의 거리 해서 여기 코너에서 이 라인의 중간점까지 거리를 보니까 그래서 10.61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미절삭이 공구 절삭폭이 공구경보다 크니까 8을 빼면 2.607만큼 미절삭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실제 2.67이 아니고 가공 요인 때문에 더 작게 남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라인을 여기 가운데점 지나가게끔 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10.6이니까 15로 보고 여기 사이를 5mm가 되는 지점에 라인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이 선 하나를 5mm 옵셋을 하면 되겠죠. 여기 10으로 보고 소수점 있는데 그냥 10으로 보는 겁니다. 가운데 선은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5mm 옵셋을 하겠습니다. 주면요. 이동 명령에 보면 그래서 옵셋이라고 있습니다. 자, 작업 방법에는 요거는 복사 카피를 해야 돼요. 원본 그대로 두고요. 카피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될 거리는 요게 사이에 가운데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10.에서 6인데 그래서 소수점 버리고 5mm 간격 옵셋을 한다고 했어요. 옵셋 거리 5. 자, 그 다음에 OK를 한 다음에 그래서 옵셋할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하면 돼요. 요 라인 선택하고 그 다음 방향, 이쪽으로 옵셋을 할 건지 아래쪽으로 옵셋을 할 건지,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반복 작업 가능하고요. 옵셋할 대상 직선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옵셋하겠다 5mm 옵셋을 하면 돼요.
그리고 추 메뉴, 가공 경로, 가공 관리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미절삭 남아있는 이 구간을 해서 체인으로 연결해 주면 돼요. 자, 2번 공정에서 도형열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해서 체인 추가를 합니다. 방향은 이거 바깥쪽에 깎여야 되고 공구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요게 클릭해야지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클릭해야지만 이쪽에 깎이고요. 공구의 왼쪽이니까 완료. 혹시 방향이 잘못됐다. 긴 하살표가 절삭 방향이고 짧은 게 공구의 위치 고정 방향이에요. 다 둘 다 바깥쪽 나왔습니다. 작업 순서는 체인 1이 전체 도는 것을 제일 마지막 해서 얘가 1차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점프해서 치고 외곽 도는 거로. 그래서 체인 1을 드래그해서 제일 아래로 옮겨 놓고요. 순서는 체인 2 여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체인 3 여기 치고 그 다음에 체인 1 외곽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도는 거. 자, 그 다음에 OK를 한 다음에 그냥 재생성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선택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 그래픽 뷰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속도를 느리게 해서 플레이. 페이스 커터로 치고요. 엔드밀러 여기 외곽 치고 점프해서 반대편 치고 점프해 와서 그 다음에 외곽 한 바퀴 쭉 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삭량이 볼게요. 현재 여기의 높이가 단면적을 한번 대략 구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의 높이가 얼마냐면 2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 간격은 여기는 2.5가 되고요. 대각선은 구하지 않았지만 좀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셋이 있지만 그래도 아까 여기는 5mm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폭이 여기는 자, 이쪽에 폭 5mm 여기는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는 폭이 2.5입니다. W 2.5 여기는 W 5 그 다음에 깊이 H 22.5죠. 22.5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곱하기 22.5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작은 쪽과 여기 넓은 쪽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계산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가공 간격 2.5 그 다음에 곱하기 이가 안 눌러졌네요. 2.5 그 다음에 높이가 22.5 22.5 단면적이 56.25입니다. 여기 지나갈 때는 그 다음 이제 여기 지나갈 때는 그래서 C 누르고 여기는 폭이 5mm입니다. 5 곱하기 높이가 22.5는 자, 여기는 단면적이 112.5가 되네요. 여기가 지나갈 때 부하가 많이 걸려요. 여기가 부하가 적게 걸리고 여기는 대략 예상 두 번째로 부하 걸리고 그 다음에 부하가 줄어들었다가 또 여기 지나갈 때는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폭의 변화가 양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특히 회전수 아까 5,000에 이송을 2,000 가까이로 지나갈 때 여기서 부하가 걸려서 공구가 부러질 위험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줄여서 해서 깊이 가공을 한 다음에 그래서 부하를 줄여서 깊이 가공을 한 다음에 이송은 앞에처럼 5,000에 2,000 좀 빠르게 지나가는 방법으로 할게요. 그래서 단면적 부하는 작게 걸리게끔 할게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깊이를 5로 했을 때 그러면 단면적 25는 빠르게 지나가도 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양을 좀 줄일게요. 대신 속도는 해서 조금 빠르게 하셔도 돼요. RPM 5,000에 해서 이송은 2,00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깊이 가공을 사용할게요. 황삭 최대 가공 간격은 5로 하겠습니다. 최대 5가 되고요. 전체 깊이에서 이걸로 하다 보면 횟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공 간격은 4점 얼마씩 일정하게 내려갈 거예요. 자, 경로강 공구 절상 유지 체크하겠습니다. 진입 여기서 출발하고 외곽 돌고 끝날 때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여기랑 여기 끝나는데 요거 우리가 짧을 때는 다이렉트로 가겠다.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 그 다음에 경로 확인에 스텝에 S 점프를 하고요. 깊이 가공 쭉 하는데 자, 빠르게 도는데 다시 볼게요. 스텝에 S. 자, 가공을 하고 나서 공구가 돌려져서 살짝 화면을 회전도고. 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게 됩니다. 시작과 끝은 여기는 거리가 짧은데요. 여기는 시작과 끝이 거리가 멀어서 다시 이거 되도록 절삭하면서 되돌아오거든요. 이럴 땐 점프해서 되돌아오는 게 빨라요. 맞아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먼저 다 가공 끝내 놓고요. 반대편으로 가서 점프해서 쭉 내려가면서 작업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외곽을 쭉 돌면서 이렇게 가요. 체인 도형이 1개, 2개, 3개인데요. 지금은 하나 작업 다 끝내 놓고 옆으로 갑니다. 깊이 가공에. 자, 그러면 깊이 가공에 공구 절상 유지는 끌게요. 여기는 짧은데 반대편은 길어서 점프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체인이 3개일 경우 그래서 깊이 가공을 사용할 때 실행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윤곽 기준이라고 처음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체인 깊이 가공 다 끝내고 두 번째 체인 깊이 가공 끝내고 세 번째 체인 깊이 가공 다 끝냅니다. 근데 얘를 깊이 기준으로 바꿔보고요. OK를 하고 확인하면 얘는 체인 기준이 아니고 깊이 기준입니다. 첫 번째 깊이에서 첫 번째 체인, 두 번째 체인, 세 번째 체인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재생성 전부 선택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플레이해서 보면 페이스 커터 치고 나서 첫 번째 약 5mm 부분을 첫 번째, 두 번째 체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인으로 해서 깊이 기준, 그 다음에 점프해서 다시 첫 번째 체인, 두 번째 체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인. 체인 번호는 체인 2번, 그 다음에 체인 3번, 그 다음에 체인 1번. 이렇게 해서 깊이별로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곽 기준과 있고 깊이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